인생 사연 들려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넷을 키우고 있는 다자녀 맘이에요.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넷의 교육 문제랍니다. 외벌이에 한정돼 있는 수입에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학원 보내는 것도 하나씩 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큰 아이가 중학생이 되니 학원 비용도 올라가고 큰 아이에게만 신경 쓰니 막내둥이들은 학원 하나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돈 들어갈 곳도 많은데 정말 걱정이에요. 요즘 세상에 아이넷을 어떻게 키우냐고 주변에서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어떻게 키워야 할지, 우리 아이들만 뒤처지는 건 아닐지, 내일을 생각하고 내년을 생각하고 몇 년 후를 생각하면 아이넷의 교육 문제부터 입는 거, 먹는 거, 집 문제도 답답한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우리 아이넷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아직 나이도 어린데 머리가 많이 빠져서 고민이에요. 코로나라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빠지는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여행을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풀곤 했는데 요즘엔 가는 것도 쉽지 않고 고민입니다. 김치찌개를 어떻게 해야 맛있게 끓일지 고민입니다. 히터가 틀어져 있는 버스 타기가 고민이네요. 날은 추워서 패딩은 입었는데 히터 빵빵 버스에서 벗지도 못하고 땀만 흘립니다. 나이가 많은데 아직 결혼도 연애도 못하고 있어서 너무 걱정됩니다. 저도 이쁜 연애하고 결혼도 하고 싶어요. 12월 결혼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5월로 변경하고 신혼집 입주는 12월이어서 식 올리기 전에 먼저 같이 들어가 살기로 하였어요. 곧 입주이고 신혼생활 시작인데 서로 독립은 처음이어서 집안일이나 가게, 재정 관리 등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네요. 한 치 앞도 모르는 불안한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 공부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행복을 나누며 즐겁게 사시길. 올 10월 퇴사 후 엄마의 때를 잘 보내고 있는 50세 주부예요. 남편도 올 6월 건강 문제로 쉬고 있어요. 몇 달은 그동안 지친 육체와 마음을 위해 긍정적 마인드로 푹 쉬어보려고요. 쉬면서 조금씩 재테크로 공모주 투자하며 제3의 인생을 계획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하루하루가 요즘 감사하고 기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다 코로나19로 2월부터 쉬고 있답니다. 답답하고 힘들지만 일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무엇보다도 가정 경제가 더 좋아져서 저축도 더 많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로 15년 운영했던 식당도 폐업하고 다시 배달 위주로 하는 식당을 개업했는데 얼마 전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 골절상을 입어서 깁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 불러서 배달을 하니 저한테 돌아오는 수익은 얼마 안 됩니다. 대출금에 월세에 정말 미치겠어요. 댓글 다신 위에 부는 머리카락이라도 있지. 저는 황비용처럼 주변 머리만 있어 싹 밀고 다닙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완료. 항상 응원할게요. 안녕하세요. 낙원의 이벤트에 참석하게 되어 저의 고민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코로나19 때문에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반갑게 만나던 소중한 인연이 되신 분들이나 친구들도 만나지 못해 마음 아픕니다. 빠른 시일에 코로나19가 없어지길 기원해 봅니다. 아, 옛날이요. 코로나로 인한 취업이 안 되네요. 솔직히 취업 관련해서 인턴 관련 일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잘리게 되었더라고요.
11월 전까지 2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 부인은 코로나로 인해 잘리게 되어서 부모님한테는 일 갔다 오겠다고 하면서 카페에서 한 달 동안 공부하다가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카페를 갈 수 없어서 놀이터나 공원에서 추위에 떨게 되었습니다. 빨리 저는 취직을 하거나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저의 고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누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 감소 30%되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겠지만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모두 함께 이 어려운 코로나19를 같이 이겨냅시다. 화이팅입니다. 신랑 혼자 5인 가족 외벌이 중입니다. 나이도 많이 찼는데 앞으로 뭘 해서 돈 벌어야 하나 매일이 고민입니다. 전 아직 아이들이 어린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싶어 알아보니 제 경력은 10년 동안 끊겨서 어디 취직도 마땅치 않고요. 신랑은 IT 쪽이라 젊은 사람들로 채우려 하니까 정말이지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30대 초 직장인입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돈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 너무 고민입니다. 돈을 어떻게 하면 잘 굴릴 수 있을지가 고민이에요. 그냥 무작정 모으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굴리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알아도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정답이 없는 부분이라 더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적금 금리가 낮아 고민입니다. 새마을 금고 적금을 깨고 주식 투자를 해야 할까요? 100세 시대인데 금리는 바닥이고 투자는 무섭네요. 낙원에서 좋은 금리로 목돈 굴릴 수 있어서 많이 도움받고 있습니다.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 점점 거짓으로 느껴져 갑니다. 여유로운 삶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고민으로 압박해옵니다. 사업이 좀처럼 잘 되지 않아 고민입니다. 공치는 날엔 점심도 거를 때가 많습니다. 늘 나를 믿고 옆에서 힘내라고 다시 잘 될 거라고 위로하는 아내를 위해 함께 여행 한번 가고 싶네요.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이런 시도를 하시다니. 저는 늘 지금 잘 나갈 때 다른 걸 준비해야 된다는 주의라 사업을 하면서 지금 건강 사업까지 투잡 중인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께 전달할지가 최대 고민입니다. 365일 휴무 없는 저희 부부 소노펠리체에서 휴식 좀 취하고 싶으당. 사회생활 3년차 직장인입니다. 다방면으로 금융 지식을 쌓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집을 구하기에는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아 고민이 돼요. 돈을 열심히 모으고 모아 전세금에 들어간 자금 포함 1억 정도를 내년이면 만들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면 좋을까요? 집이 고민이네요. 혼자 살 집도 구하기 힘든데 결혼은 꿈도 못 꾸네요. 하하.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내년에 이사는 어디로 갈 수 있을지 걱정돼요. 애들은 커가고 숨이 턱. 어째야 하죠? 치솟는 집값 때문에 고민입니다. 언제쯤 멈출지 모르겠지만 저의 우울함은 멈추질 않네요. 하루쯤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때문에 걱정이에요. 살고 있는 집이 만기가 되어서 이사 가야 하는 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제가 가진 돈으로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무리 안 쓰고 모아도 집이 너무 비싸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한 달째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자겠고 매물 찾아보고 보러 다니느라 연말이라 너무 바쁜데 회사에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박차같이 모으는데 왜 제가 지낼 곳은 없는 건지. 이사 온 지 내년 2월이면 2년이 되는데요.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네요. 지금 살고 있는 평수가 들어올 때는 3억 6천만 원 들어왔는데 지금 시세는 5억에서 5억 5천 정도 한다고 하네요. 저는 직장이 도촌동에 있어서 이곳에 살고 싶은데 지금 전세금으로는 어디도 갈 수가 없으니 너무나 속이 상하고 답답하니 남편과 싸움만 합니다. 주인에게 사정을 했지만 주인이 이곳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주인은 반대동에 본인 집이 있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지 본인 사정이 있어서 이곳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네요.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되나요? 정부 정책에 욕만 나옵니다. 구직을 하고 있는데 시일이 지나도 연락 오는 곳이 없네요. 갈수록 살기가 팍팍해져서 잠시라도 마음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제 고민은 캐나다로 이직을 할까 말까입니다. 현재 제 직군이 캐나다에서는 부족 직종이라 비자 받고 일하기가 다른 직군보다 쉽다고 하는데요. 외국이다 보니 현재 쌓아온 스펙은 뒤로 하고 아예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직장도 너무 좋지만 심드렁해졌고 외국살이 하는 건 로망인데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생각을 하니 까마득합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여서 아직 정보만 수집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네요. 곧 29살이 되는 저에게 요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직장인인데요. 친구들은 이제 다 각자의 길을 찾아 정착하고 회사를 잘 다니고 있지만 지금 저는 정말 저와 안 맞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낭비하며 버티고 있어요. 일한 지 1년이 간 넘었는데 올해까지만 근무하고 엄마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어볼까 하는 고민입니다. 근데 제 나이가 이제 뭔가 함부로 도전하기에 무서워 요즘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으로는 미래가 불행할 것 같고 카페를 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제 미래를 생각해야 하는 30대가 다가오는데 여태 일해서 힘들게 번 돈만 낭비하는 건 아닐까 두렵고 요즘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네요. 특히 코로나로 모두가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선택이 저의 30대를 결정하는 일이 될 거라 쉽사리 여기저기 말하지도 못하고 늘 머릿속으로만 되뇌고 있습니다. 저의 고민을 여기에 적으며 또 한 번 되뇌이고 다짐하게 되네요. 인생에서의 선택이 가장 어려운 고민입니다. 저는 20살에 군대에서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하여서 6년 4개월을 근무하다가 장기 근무를 노렸는데 떨어져서 27살에 사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다니던 대학교를 마저 다녔는데요. 저는 자동차 정비과여서 자동차 정비에 대한 업무를 했는데요. 6개월, 2개월 각각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해보았는데 저는 차량 정비 업무는 저한테 맞지 않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것이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9살이 되어서 다른 일에 대해 새로 시작하고 새로 경험해야 하는데 이러한 저의 고민,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이 있는 사람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고민해주고 알려주세요. 8년간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집안의 장남으로서 나이는 점점 차고 집은 빚으로 점점 형편이 안 좋아지고 있는 가정 형편을 생각하니 아직도 직장도 갖지 못하고 긴 시간 동안 공부만 하고 있는 저의 모습에 정말 제 자신이 싫고 집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달 전 처음으로 면접까지 가까스로부터 합격을 기대했지만 결국 최종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고 가족 모두 그리고 저 또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에게 처음 모든 상황이 고민과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그저 혼자 걷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항상 저를 믿어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동생들에게 감사합니다.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모든 공시생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공시생입니다. 시험 합격하지 못하면 뭐 해 먹고 살지 고민이고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아 공무원 공부도 힘들게 하고 있는데 꼭 시험 합격하고 싶어 고민이네요. 취업 자리도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 않아 고민이고 돈은 벌어야겠는데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돈 벌기 취업하기 쉽지 않네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는 것 같고 탈모 오는 것 같고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가족들하고도 매일 사이 안 좋고 싸우게 되고 돈 한 푼 없어서 고민이 됩니다. 여행 가서 힐링 재충전하고 싶은데 시국도 시국이고 요즘 그것도 힘이 드는 것 같네요. 어디 가서 한 일주일 이상 푹 쉬고 싶어요. 어제는 폼파리들에게 시달려서 스트레스 받았네요. 퇴직 후 삶이 걱정됩니다. 퇴직할 나이가 다가오는데 모아놓은 것도 별로 없고 이제부터라도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데 좋은 정보 있으면 주세요. 올해 초에 퇴직했고요. 아직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20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만 아직 은퇴하기에는 나이가 많지 않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 정년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입니다. 무작정 가는 세월 바라만 볼 수 없고 보람된 계획을 세우고 싶네요. 나이 들어 퇴직 후 삶도 걱정이고 치솟는 집값도 걱정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늘어 힘든 하루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을 달래줄 여행이 있다면 더더욱 행복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정년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즐기려고 했는데 연금으로 세금 내기 바빠 취직을 하려고 해도 60세가 넘었다고 계속 낙방하네요. 제2의 인생을 즐기는 방법이 있긴 있나요? 건강과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주변 걱정에 정작 내 자신은 돌보지 못하게 되네요. 앞으로 저축도 많이 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냈으면 합니다. 이벤트 당첨 기원합니다. 50대 중반의 세대가 안쓰럽다고나 할까요? 부모님에게 혜택도 못 받고 열심히 달려 안정된 중반을 살고 있는데 막상 자녀들에게는 인정을 못 받는 불쌍한 세대에 살고 있죠.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다고나 할까요? 노후에 자녀들에게 기대지 않고 외롭지 않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 아이들의 노후를 위한 연금 상품 중 금리나 혜택이 좋은 상품은 없는지, 재테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안한 노후를 위해 주식을 통해 재테크를 하려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주식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네요. 안녕하세요. 분당에 거주하는 70대 초반인데요. 노후 자금 관리에서 권유하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정기예금이외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 증권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은데 요즘 머리도 많이 빠지고 여기저기 아파오고 찬바람 부는 계절이 오니 더더 우울하네요. 전 3년 전에 회사를 정년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연세플러스 병원에서 했는데 결과는 간암 진단을 받고 이제는 어떻게 생을 정리해야 되냐 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고 결국 분당 서울대 간암 시술을 4번 얼마 남지 않아서 계속 근무를 하는 중에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에는 집사람 목소리가 약간 이상해서 한 30분 정도 지나서 다시 집에 전화해보니 집사람 목소리가 이상해서 바로 119에 전화를 해서 집으로 보내고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가달라고 사정해서 서울대병원에서 뇌경색 시술한다고 해서 핸드폰 케이스에 지불카드가 있으니까 모든 비용은 선결제를 해서 치료를 해달라 부탁하고 내가 공항에서
병원에 도착하니 중환자실에 있는데 시술은 잘 돼서 정말 기적이라고 교수님이 신속히 결단을 해서 뇌세포가 많이 손상은 되지 않아서 정말 기적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을 잘 챙기고 치매에 걸린 고모를 돌봐야 할 사람이 없어서 엄마가 고생 중입니다. 우리 엄마에게 휴식이란 멋진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참여해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느 누군가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스산해지는 가을처럼 제 마음도 점점 차가워지고 있네요. 지금은 볼 수 없는 동생의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동생의 손을 잡아보고 싶습니다. 그저 단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동생과 같이 따뜻한 밥을 먹고 싶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고생한 가족들과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부모 세대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 집장만 하고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었는데 자녀들이 살기 좋은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었으면 바람입니다. 남편 부모님, 저희 부모님 모두 아프세요. 양쪽 집으로 가며 병원에 다니는데 만약 양가 부모님이 각각 혼자 되시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고 사는 게 너무 복잡해져서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저의 인생 사연 이야기를 들어주실래요? 우리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성남에 살고 있는 30살 연구원입니다. 요즘 저의 최대 고민은 바로 부모님과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추억하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께서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동네 골목골목 돌아다니시며 전단지를 돌려오셨어요. 어렸을 때는 친구가 같이 길을 걷다 전단지를 돌리시는 부모님을 마주치면 너무 창피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갔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 주셨던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셨을지. 성인이 되고 나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보니 그때 그렇게 무더위와 추위에도 쉴 틈 없이 일하셨던 부모님이 계셨기에 지금이 있더라고요. 저까지 포함해서 자녀 3명 모두가 결혼을 하지 않아 부모님께서는 환갑이 넘으셨는데도 아침 일찍 일어나 전단지 한 장을 돌리시러 일터에 나가십니다. 하루는 쉬셨으면 좋겠는데 일만 하시는 부모님과 함께 번듯한 여행 한번 못 가본 것 같아요. 비행기 한번 못 타보셨던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비행길이 막혀 있네요. 그래서 국내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어도 다 돈이라며 우리는 안 가도 된다고 하시네요. 매 순간순간 건강하게 오래오래 부모님과 함께 많은 추억을 함께 하고 싶어요. 2020년의 12월 마지막 달에 엄마와 아빠 생신이 곧 다가오는데 환갑잔치를 못 해드렸던 마음이 남아있어 올해 생신에는 소노펠리체에서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5 식구 모두 한 번도 호텔에서 묵어본 적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효도하고 싶어요. 거칠어진 부모님의 손에 따뜻함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꼭 제 사연이 당첨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고민입니다. 제가 아들, 딸이 있는데요. 자꾸 동생을 낳아달라고 합니다. 2년 전 추석 때 둘째가 보름달을 보며 동생 생기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다고 하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엄마가 동생을 낳을 수 없다고 얘기했더니 큰애가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며 새엄마를 얻어서 동생을 낳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엄마와 함께 살 수 없어서 그건 힘들다고 했더니 며칠 전에는 고아원에서 아기를 데려오자고 하는 겁니다. 이제 큰애가 9살, 둘째가 7살인데요. 자꾸 이렇게 동생을 원하니까 정말 셋째를 낳아줘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1 딸이 있습니다. 중2 때부터 올나라에서
가장 무섭다는 그 병에 걸려 3년 내내 완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2병은 과연 불치병인 걸까요? 직장맘이다 보니 아이와 함께 해주는 시간이 턱없이 많이 부족한 데다 까칠대와 함께 말실수라도 해서 집안 분위기 흉흉해질까봐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입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아이가 고교 들어가고 나서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시험 시즌마다 강제 공부시키려니 제 스트레스가 말이 아닙니다. 저도 나름 20년 직장 베테랑인데 자식 일은 뜻대로 잘 안 되네요. 올해가 가기 전 저만의 휴식이 절실합니다. 리셋해야 내년에도 까칠대왕과 직장 스트레스에서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나라 직장맘들 화팅! 문자로 이벤트 받고 당장 달려왔어요. 요즘 고민이 참 많아요. 저는 5살 첫째와 5개월 둘째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이제 곧 복직을 해야 하는데 자꾸 열이 나기를 종일반 어린이집에 보낼 생각을 하니 너무 마음이 미어지네요. 한편 회사에서 직책도 팀장인데 회사 눈치도 보이고요. 첫째는 코로나 때문에 기대하던 유치원 입학도 제대로 못하고 여행은커녕 나들이도 못 가봤네요. 아, 여기까지 적었는데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충격적이네요. 회사가 폐업할 예정이라 전원 퇴사랍니다. 고민에 대해 적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황당해서 말문이 막히네요. 코로나가 진짜 다 죽이는군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 좀 정리하려는데 고민이 되려 많아지는 날이네요. 작은 회사도 아닌데 어찌 하루아침에 육아도 지치는데 그래도 돌아갈 곳이 있고 소속이 있다는 게 힘이 되었고 높은 연봉에 자존감도 있었는데 너무 삶에 낙이 없네요. 아이넷을 키우고 있는 다자녀 맘이에요.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넷의 교육 문제랍니다. 외벌이에 한정돼 있는 수입에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학원 보내는 것도 하나씩 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큰 아이가 중학생이 되니 학원 비용도 올라가고 큰 아이에게만 신경 쓰니 막내둥이들은 학원 하나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돈 들어갈 곳도 많은데 정말 걱정이에요. 요즘 세상에 아이넷을 어떻게 키우냐고 주변에서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어떻게 키워야 할지, 우리 아이들만 뒤처지는 건 아닐지, 내일을 생각하고 내년을 생각하고 몇 년 후를 생각하면 아이넷의 교육 문제부터 입는 거, 먹는 거, 집 문제도 답답한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우리 아이넷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낙원TV 구독자 여러분, 2021년에는 행복한 고민만 가득하세요.